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냉면 한 그릇에도 10,000원 하는 높은 물가 탓에 밖에서 식사 한번 하는 게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광주 일부 자치구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1,000원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렴한 데다 맛까지 훌륭해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김철홍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 서창동에서 재배한 밀로 만든 하얀 소면을 끓는 물에 삶아냅니다. 그 위에 파와 계란 등 고명을 얹고 여러 약재와 과일을 끓여낸 육수를 붓습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국수 한 그릇은 단돈 1,000원입니다. 65살 이상 노인 등을 위한 정책입니다. 세 번 서너번 와요. 저렴하고 부담이 안 가요. 저렴하고 맛이 좋아 평일 점심 식당하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서구의 1,000원 국시는 지난 2023년 3월 1호점을 시작으로 지금은 10호점까지 확장했습니다. 1,000원 국시 1,000그릇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굉장한 인기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르신들이 꾸준히 11시부터 2시까지 오고 있습니다. 광산구도 노인층을 위한 1,000원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어를 우려낸 구수한 육수와 시원한 콩나물이 어우러진 국밥입니다. 광산구의 1,000원 한 끼 정책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해 현재 6호점까지 확장했고 누적 방문 인원은 5만 6천여 명입니다. 찾는 이들이 많다 보니 문을 연 지 1시간 반 만에 모든 재료가 소진된 곳도 있습니다. 이 같은 1,000원 식사 정책은 손님에게 식사 원가의 절반만 받고 남은 재료비와 임대료 등 연간 3억 원은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인건비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포함돼 한 명당 최대 250만 원씩, 운영 인원에 따라 5억 7천만 원까지 듭니다. 노인층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마련해 일석이조인데 지속적인 예산 투입은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15년 뒤 광주의 노인 인구는 42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인구 10명 중 3명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고물가 시대에도 노인층이 의식주 등 기본 생활을 잘 영위하도록 돕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식이 함께 고민돼야 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지역이 목표로 한 전남 국립의대 개교 목표는 오는 2027년 3월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오는 2030년 개교를 계획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국립순천대, 목포대는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전남도와 국립순천대, 목포대가 목표로 한 개교 시점은 오는 27년 3월입니다. 앞으로 절차는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등을 심의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증원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르면 올해 말 총 정원 규모를 발표하고 양 대학이 통합,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예비 인증을 받아야 의대를 개교할 수 있습니다. 교원 확보와 의료계 반발도 과제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절차를 고려해 지난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2030년 3월 개교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남도와 양 대학, 지역 국회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 의지는 환영한다면서도 2027년 개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와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취약지인 만큼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복지부, 교육부 이런 추계 학생 배정 절차부터 또 예비 인증까지의 과정을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그러면서도 허점이 없이 잘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게. 순천대와 목포대는 의대 유치를 전제로 통합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통합대학의 상징이 될 교명 선정 절차와 방법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통합 교명, 공모 주체, 절차 및 시기 등을 양 대학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대학 통합 공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수건에서 이제 현실로 다가온 전남 국립의대 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선 신속한 설득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9월 들어 전남 곳곳에서 가을을 맞아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완도에서는 다시마와 흑염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행사가 열렸고 올해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축제가 계속해서 잇따를 예정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완도군. 완도에서도 대표 생산지인 금이릅에서 다시마 축제가 열렸습니다. 해마다 다시마 수확이 끝난 5월쯤 축제가 열렸지만 올해는 조기 대선 영향으로 9월까지 밀렸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다시마와 전복 등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저희 마을도 알리고 특산물도 알리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완도는 미국 나사가 인정하는 최고의 청정 해조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자란 다시마는 미네랄 등 영양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소비를 바라면서 우리 국민들이 꼭 완도 다시마를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산면에서는 흑염소와 진달래를 소재로 한 축제와 함께 지역민들의 화합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흑염소 달리기 대회와 팔씨름 경연, 마술 공연과 염소 체험 농장까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오는 13일에는 생일면에서 면민 화합 행사가, 28일에는 장보고 한상 대회가 열리는 등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습니다. 해조류 박람회 프레데이가 개최가 되면서 장보고 한상 수상자협회 세계대회가 완도에 개최됨으로써 우리 완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수산물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이렇게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최근 해양치유센터 방문객 10만 명 달성과 함께 누적 소비금액 33억 원을 돌파한 치유페이, 반값 관광택시 등을 통해 연말까지 관광의 날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침체된 지역 상권 회복과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옛 전남도청이 내년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운영기관 선정이 지지부진하면서 운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옛 전남도청 보건추진단에 따르면 내년 5월 옛 전남도청이 복원을 마치고 정식 개관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운영할 기관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운영 예산과 조직 개편을 위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운영기관을 정하는 주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인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인지 모호하기 때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민주당 광주시당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공유하며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늘 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광주 민군 통합 공항 이전 등에 대한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또 국가 AI 컴퓨팅 센터 공모에 광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광주와 전남 특별 광역연합 설치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1987년에 불타올랐던 6월 민중항쟁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광주 원각사에 세워졌습니다. 3m 높이로 세워진 기념비는 익산 미륵사지의 단간 지주를 모티브로 민주영령들이 불꽃처럼 산화한 모습과 자비를 상징하는 연꽃 모양을 배치해 예술성을 더했습니다. 원각사는 지난 1987년 5월 18일 경찰이 법당에 난입해 추모제를 열던 13명의 청년 불자를 강제 연행한 사태가 발생했던 것으로 이후 범불교도의 투쟁과 함께 6.10 국민대회가 개최되는 등 역사적인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임금 체불을 당하는 근로자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만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17개 시도별 임금 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광주에서는 4,400여 명, 전남에서는 6,500여 명의 근로자가 임금 체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임금 체불 총액은 광주가 672억 원, 전남은 481억 원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는 A씨 등 금호타이어 직원 241명이 우리 사주를 배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